위성 정당의 창당까지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총선 지형도가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검찰발 이슈까지 더 해가지고 민주당에게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우려의 씨앗은 정부 여당이 먼저 뿌렸죠. 왜? 윤석열이 제대로 하고 있는 수사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한 제1번의 조치가 인사 대학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검찰 인사의 대학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극상의 항명, 그 다음에 윤석열 패싱 사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자면 파헤쳐가지고 특검까지 몰고 가겠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진상조사 TF팀까지 구성해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팀장을 맡도록,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강력하게 이러한 검찰 인사 대학살 사건을 전부 파헤치겠다, 이런 계산을 우리 자유한국당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룰, 즉 규정상으로도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제끼고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직보한 것도 문제지만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촬영한 것도 관련 규정의 위반인 것이죠. 이런 거를 특별 TF팀을 통해서 완전히 파헤쳐갖고 국민 우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광욱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 플러스 청와대 간의 갈등과 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최광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문제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경호 3차장이 전결 처리해가지고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최 비서관이 혼자 대응만 한 것이 아니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이 최강욱 비서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있을 때, 즉 민간인일 때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청와대의 공식 소통 창구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인물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 즉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을 대변하고 나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검찰 학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당에서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 이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 그리고 최강욱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하극상이죠. 항명. 이런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청와대가 한 거 보십시오. 조국이 얘기하는 대로 청와대가 따라서 조국을 옹호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국을 끌어내리는 여론의 압박에, 그리고 사필 기정, 그런 비리 의혹들이 하나하나 전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강욱 기소 문제를 두고 결국은 조국 사태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사사건건이 전부 청와대가 나서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반박하는 그러한 성격 주체로서의 청와대도 온당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조차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최강욱 비서관 검찰에서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피의자로 소환했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 비서관의 말만 듣고 청와대 수석도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도 다르게 지금 현재 청와대가 대변하고 나선 것이죠. 이런 것은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 중에 또 웃기는 것이 조국 사태 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은 기각됐지만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법원 구속 영장 기각하는 그런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청와대 대답이 또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범죄의 중대성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기각 결정문을 제대로 청와대가 읽어보지도 않고 요약문만 보고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벌이는 것이죠. 이렇게 청와대의 반박과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압박,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수사 관행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검찰 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간섭에 지나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렇다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미 감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향까지 내비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청와대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핑계거리 하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법조계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협박성 카드로밖에 쓰지 못한다. 그리고 왜냐? 감찰하면 윤석열 혼자만 다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도 다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후 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 카드는 검찰을 옥죄는 카드로만 쓰고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그리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이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오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무, 정상적인 장관이라면 이런 감찰권 함부로 흔들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 윤석열 패신 현상, 이걸 두고 진중권 교수는 이성윤이야말로 그야말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다.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윤 패싱한 것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추미애 장관의 문제다. 추 장관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몇몇 어용 검사들을 데리고 개통을 무시하며 법무부를 사조직화하고 있다. 특검이든 공수처든 추미애, 그 다음에 심재철 반부대부장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